정말 이 추운 날씨에도 참 감동입니다. 이 감동의 이유는 급작스럽게 잡힌 저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잡혀 다리를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모여주신 우선 여러분들의 진정성과 진심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다리를 꽉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도 꽉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턱스크 안 되고 코까지 올려서 착용해주세요. 네, 왜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우한폐렴이죠. 코로나 감염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압니다. 예, 민주노총 이 작당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역 없는 그런 집회 때문임을 알고 있으나 저희 이 애국 우파 시민들을 그런 주범으로 몰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겠지만 코스크 안 되고 마스크를 꽉 차서 집회를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민주주의 법치 파괴자 추미애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검사분들을 위한 격려 및 추미애 발의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쪽 태극기를 바라보며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동 묵념. 이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시겠지만 시둥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과 애정으로 예뻐해줘서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신 시둥인데 이 아스팔트에 3주 만에 나왔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많이 아파서 이제 입원을 해줘서 3주 만에 이제 아스팔트에 나왔더니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세우지도 않고 국기에 대한 격려를 시켜버린 점 예쁜 마음으로 봐주시고 지금부터 이 추미애 방패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연사분들을 좀 초대하기 앞서 좀 여러분들 여기 왜 모이셨는지 좀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왜 모이셨습니까? 추미애를 예, 감옥으로 맞습니다. 감옥으로. 추미애를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입니다. 자, 현 지금 작금의 사태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법치를 수호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추미애의 이 말도 안 되는 행보는 대한민국의 이 법치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행보이며 더 나아가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좌빨 인간들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서뜨리는 이런 추미애와 그 문재인 작당들의 이런 행위가 말도 안 되는 행위임을 본인들만 모르고 오히려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를 위한 투사인 것 마냥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추미애를 당장 감옥으로 당장 방을 빼라, 민주주의는 사망했다, 이런 장례식 분위기까지 연출해서 집회를 진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 온기를 이어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연사는요, 시동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늘 항상 첫 번째 연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긴다!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 대표님이십니다. 이희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질 때 더 이상 이 추미애 때문에 모든 원인은 추미애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건조하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무려 370여 개의 건조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건조하안이 들어오는 며칠 사이에 각 언론사 댓글에 발의는 언제 합니까? 하고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독지가께서 발의를 하려면 상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 상여를 참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오늘 저 상여에 추미애를 태워서 이제 발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법무부에서 추미애가 떠나야 법무부가 정상 법무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오늘 보니까 370여 하원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꽃을 세워 보니까 다들 한 개 하원에 100송이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7,4만여 개의 꽃송이, 그 꽃송이들이 지금 이 법무부 안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을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대한민국 검사들이 전국에 한 2,300여 명 됩니다. 근데 이번에 추미애가 하는 짓이 너무 잘못되었다 해갖고 정의를 세우려고 함성을 지르는 검사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국 고등검사장, 지검장들이 또 다 일어서고 있고 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법무부 안에 공무원들도 같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나? 바로 전국 해외에서 보내주신 이 건조하안의 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무원들이요, 침묵하지 말고 일어나라, 행동하라, 이 건조하안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해외에서 건조하안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가 추미애 발 징계 부분도 있고 또 윤석열 총장의 행정소송 부분도 있고, 다음 한 주가 대한민국 법치의 분수령입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추미애가 원하는 대로 이 법치가 무너지게끔 해서는 안 된다. 검찰총장,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제1순위는 뭐냐면은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이 독립되어서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검찰개혁의 첫 출발입니다. 그 검찰개혁을 무너뜨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추미애요 문재인 일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무너지는 법치를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 추운 날에 이 현장에 나와서 법치 확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정갈하고 좀 맛깔나는 이 첫 연사 스타트를 끊어주시는 우리 이희범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법무부 사망, 민주주의 사망이라는 주제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불태워 보고자 모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모실 연사는요, 시동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늘 시원시원하고 파격적인 연사로 인기를 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오늘 여기가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망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추미애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시스템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상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 우리 인류 역사가 살아보니까 독재자나 파시스트나 김정은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민주주의는 시스템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의 상권 분립, 사법, 입법, 행정의 엄정한 견제와 균형의 분립에 의해서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극악한 정권이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입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공무원들도 몇 명 보이는데, 공무원은 문재인 추미애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도 추미애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people이 뭡니까? 국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for the 추미애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for the 문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정권에 부여가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정권에 부여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정말 지금 일부 경찰이나 일부 공무원들이 정권의 부역자 노릇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사망시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독재 국가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중단하는 민주주의 사망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모든 국민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편견까지 이용하면서 국민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 추미애 정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용역 800명을 사랑기 제1교회를 철거하는 데 동원했습니다. 용역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신체적인 접촉이 격렬하게 일어나는데 800명이 밀집해도 800명을 밀집하게 만든 판사가 있고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명 이상 야외 집회, 1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집합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서울시 서정여비는 교회의 성경책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교회의 성경책을 만지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 바이러스가 있다더니 더 노골적으로 교회 성경책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교회의 성경책을 만지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교회 성경책을 만지면 안 되면 교보문고부터 다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보문고에 얼마나 공동책이 많은데 아이들 공공도서관부터 문 닫아야죠. 그러면 이게 미친 나라지. 어떻게 교회 성경 찬송가를 만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해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제 500명에서 1000명으로 가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10월 30일부로 쿠폰 1000만 장 뿌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노영민이 말대로 살인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성경책 찬송가 만지면 안 된다는 서정엽이 바로 잡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지면 안 되면요, 대한민국의 문부터 다 없애야 돼요. 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지는데. 머리가 무슨 뇌 구조가 희한해요. 뇌 구조가. 그걸 말이라고 국민들 앞에 하는지. 뇌가 없나 보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사망에 대해서는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산 민주주의 문재인, 추미애, 이낙연, 정세균, 정은결 같은 인간들을 반드시 쇠고랑 채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개새끼! 문재인 내려와! 진우에 내려와! 맞습니다.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참 성숙하시고 신사다우시고 젠틀하시고, 평소에 여러분 욕 같은 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쵸? 얼마나 속이 터지셨으면은. 절대 안 하세요. 진짜 지나가다 누가 돌을 던진 거 맞아도 아이고 좀 아프네요. 잘못 던지셨나 봅니다. 맞아요, 젠틀하신 분들이. 이러신 분들인데 워낙 속이 터지시면 진짜 이런 막 문재인을 향한, 이 민주당을 향한, 대한민국 빨갱이들을 향한 욕설을 퍼붓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연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연사분은 국민노조 김준용 사무총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노조 사무총장 김준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존경합니다. 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제가 85년도에 노동운동을 많이 하다가 감옥에도 한 1년 살다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거지 같습니다, 여러분. 하기 전에 우리 추미애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추한 여자, 미친 여자. 얘가 바로 법무부 장관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존경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작년 7월 달에 문재인이가 윤석열에 임명장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부, 여당, 청와대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수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깁니까? 정의를 외치던 조국이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댓글 조작을 해서 김경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옵티머스 보십시오. 온 나라의 집권 세력이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부정부패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탈원전입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 에너지 정책을 산자부 공무원들이 범법행위를 저질러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거 조사했다고 검찰개혁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은 누굽니까?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국민이 보는 것입니다. 국민이 피해자고 검사는 피해자의 대변인입니다. 자기들의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서 검찰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제가 85년도에 다복을 갖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운동 관련자 증명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감옥도 갔다 왔습니다. 다시 또 민주주의를 외쳐야 합니다.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저쪽에서 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소무화보시죠.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하류에 있는 토끼 보러 내가 물 마시는데 너는 왜 물을 흐리느냐고 얘기하니까 토끼가 뭐라고 합니까? 늑대 아저씨 저는 하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그랬더니 그 늑대는 뭐라고 합니까? 작년에 너네 아버지가 상류에서 물을 마셔서 물이 흐려졌기 때문에 너를 잡아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의 그 논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판사 사찰했다고 합니다. 그 논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여인에게 죄 없는 자 돌을 늘어 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문재인 일당은 죄 없는 자는 싹 빼놓고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에게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선동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현재 민주주의의 논리고 변하고 말았습니다. 기린 일 사슴되고 사슴이 기른다는 민주주의는 사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나설 때가 됐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들을 끝까지 단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노조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영 선생님 진짜 멋있죠?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고 좀 찰떡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연설은 접니다. 전데 원래는 이게 순서를 딱 정해지면은 저 혼자 올라가서 동무들의 얘기를 하나 옆에 시동이 좀 세워놔도 될까요? 긴장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오늘 제 코트 어떻습니까? 멋있어요? 뒤에가 더 멋있는데요. 멋있죠? 완전 여자 옷 같다. 자, 이 코트를 왜 갑자기 자랑을 하느냐? 제가 여기 설마 옷 자랑하려고 나왔겠습니까? 이게 제가 한 5년 전에 맞췄던 코트예요. 직접 맞췄어요. 그때 진짜 돈을 못 해갖고 코트를 맞췄는데 주변에서 저보고 정신병자라 그랬어요. 왜냐면 아니 무슨 빨갱이도 아닌데 빨간색 코트를 맞추냐. 아니, 코트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뭐 까만색이라든가 뭐 갈색이라든가 좀 멋있는 코트가 있는데 왜 빨간색 코트를 맞추냐.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의견을 싹 다 무시하고 왜? 내가 하고 싶으니까.
빨강색으로 하던 똥색으로 하던 흰색으로 하던 그건 제 자유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 맞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그런 겁니다. 민주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수많은 정치 체제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일 뿐입니다. 즉 자유가 우선시 되고 민주주의가 자유를 뒷받침해주는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왜 드렸냐? 지금 현 작금의 대한민국은 자유도 사망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까지 완벽하게 개박살 나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즉 법무부가 사망하고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말도 안 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싹 다 직무 배제시켰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 전부 개소리인 거 아시죠? 첫 번째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그 근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로 싹 다 여론조사를 1위를 하자 너 왜 그 여론조사 하는 거 안 막았냐, 그러기 때문에 너 정치적 중립 지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왕자입니다. 왕자의 본명을 알려면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이게 불법 사찰입니까? 여러분들 저 불법 사찰에서 싹 다 징역 가고 감옥 가버려야 됩니까?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죠. 판사들 이름, 고향, 성향, 주요 재판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이런 것들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것은 검사로서의 책임이자 자질입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어떤 재판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가 아무것도 못하고 싹 다 재판을 조져버렸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냐? 아, 이 판사의 성향을 제가 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판사 성향을 검색해보는 건 불법 사찰이기 때문이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안 날래 안 낼 수가 없겠죠?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은 태반이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갖다 붙여가면서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찍어 누르며 더 나아가서